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장 아픈 기억을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혹시 지금 가족과 함께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3인 가족의 외아들로 자랐습니다. 아파트도 아닌 작은 연립주택,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였지만 우리 집만큼은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서도 밝음을 잃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저녁마다 퇴근길에 힘들어하며 돌아온 아버지와 학교에서 돌아온 저를 향해 환한 미소로 우리 가족,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밤마다 제 이불을 덮어주시면서 우리 아들, 꿈도 예쁘게 꿔라고 속삭여 주시던 엄마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의 사랑, 아빠의 노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그 모든 게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집안 사정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작은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고 빚이 조금씩 늘어갔어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동네 공장에서 일하시고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신 거예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등학생이던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불만만 늘어갔어요. 엄마, 왜 맨날 늦어? 나 혼자 밥 먹기 싫다고. 다른 애들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는데 우리 집은 왜 맨날 라면이야? 용돈도 적게 주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못하겠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철없는 말들이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사춘기라는 변명 뒤에 숨어서 계속 투정만 부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우리 아들. 엄마가 더 잘해야 하는데 조금만 더 힘내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엄마의 진심을 외면한 채로요. 2년 전 11월 평소보다도 훨씬 늦은 밤 11시가 넘어서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는데 얼굴색이 평소와 달랐어요. 창백하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엄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때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어머니는 여느 때와 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날 이후로 어머니의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환절기 감기려니 생각했는데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밤의 기침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병원 가봐야겠어요. 이상해. 제가 간신히 설득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슴 엑스레이, CT, 조직 검사 등등. 그리고 일주일 후 진료실에서 들은 말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폐암 4기로 진단됩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귀가 먹먹해지면서 의사 선생님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기라는 말의 의미를 알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 아들,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엄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다른 병원도 가보고 좋은 약도 써보고. 저는 필사적으로 말했지만
어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 아들아. 엄마,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엄마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무력감과 절망감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행복하긴 뭐가 행복해요. 엄마 맨날 일만 했잖아요. 편히 쉰 적도 없고, 맛있는 거 먹은 적도 없고, 다 나 때문이잖아요. 내가 더 철들었다면, 내가 더 잘했다면. 그날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엄마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무심했는지가 한꺼번에 떠올라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학교보다 병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옆 의자가 제 책상이 되었고, 병실이 제 공부방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항암 치료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몸은 점점 더 약해져만 갔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급격히 줄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제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공부할 시간에 여기서 이러고 있게 해서, 엄마 때문에 친구들이랑 못 놀게 해서. 하지만 저는 정말 그곳에 있고 싶었어요. 어머니 옆에서 숨소리라도 들을 수 있다는 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소중할 줄 몰랐거든요. 병원에서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오전에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점심시간이 되면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서 어머니와 함께 도시락을 먹었어요. 어머니는 항암 치료로 입맛이 없으셨지만 제가 먹는 모습을 보시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 먹으니까 엄마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시며 억지로라도 한 숟가락씩 드시려 노력하셨어요. 오후에는 병실에서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깨어 계시면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어머니는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친구들과 잘 지내니까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죽어도 너무 슬퍼하지는 마. 엄마는 너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 너를 낳고 키우는 게 엄마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아니에요, 엄마. 나한테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에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더 오래 살아요.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날의 이야기, 첫걸음마를 뗐던 날의 이야기, 처음 학교에 입학하던 날 얼마나 자랑스러우셨는지. 어머니에게는 저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보물 같은 기억이었다고 하셨어요. 3개월 후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시는 시간이 많아졌고 말씀하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 마지막 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아버지 그리고 조용한 의료진의 발소리만 들렸어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동안 제가 철없어서 죄송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제 목소리를 알아들으시는 것 같았어요. 작은 목소리로, 정말 작은 목소리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랑한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쥔 채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순간의 정적, 그 순간의 무게감은 지금도 제 가슴 깊은 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저는 한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하시던 소리, 빨래를 개시던 소리, 저를 부르시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어요. 친구들이 힘내라, 시간이 약이다 라고 위로해줬지만 솔직히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하게 느껴질 뿐이었어요. 그때 저는 세상에 대한 원망이 컸습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일이? 왜 하필 우리 엄마가? 신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라면을 끓여 먹다가 문득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국 맛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쓰시던 낡은 요리책을 찾아서 된장국을 끓여봤어요. 레시피를 보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해봤는데 어머니 글씨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함, 소금 조금 덜, 마늘 많이 넣으면 더 맛있어함. 어머니는 평생 저의 입맛을 기억하며 요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다시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세심하고 깊었는지를 깨달았거든요. 맛은 어머니가 끓여주신 것과는 전혀 달랐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시던 그 마음, 피곤하신 몸으로도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하셨던 그 사랑, 그제서야 저는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게 슬픔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던 의지력,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희생정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던 긍정적인 마음, 그 모든 게 저에게 전해진 엄마의 유산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어머니를 떠올려요. 엄마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말이에요. 직장에서 야근으로 힘들 때 어머니가 새벽까지 일하시던 모습을 떠올리며 조금 더 버텨봅니다. 동료와 갈등이 있을 때 어머니가 어떤 사람에게도 원망보다는 이해를 먼저 하려 하셨던 모습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스려 봅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면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따뜻한 밥상의 온기를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가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제 소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여자분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머니가 어떤 분이시냐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자랑스럽게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떻게 저를 키우셨는지, 얼마나 따뜻한 분이셨는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어머니가 제게 심어주신 사랑과 가치관은 지금도 제 인생을 이끌어주는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 밤에 잠들기 전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 제가 더 많은 말을 했어야 했는데, 엄마,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엄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클 수 있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전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큽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지막 3개월 동안은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었고, 어머니도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들아, 엄마는 너를 낳아서 기뻤어. 너 때문에 엄마 인생이 의미 있었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저는 그저 키워야 할 부담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거요. 요즘 저는 종종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머니가 지금 제 모습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구나. 엄마, 정말 뿌듯해. 그리고 가끔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말씀드려요. 엄마, 오늘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게요. 엄마가 주신 사랑 덕분에 저는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동네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를 도와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고 안부를 물어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할머니가 참 착한 아들을 두셨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가 바라시던 대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떠나신 지 2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꿈꿔주셨던 사람이 되기 위해,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기 위해 오늘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부모님이 계신다면 오늘 당장 안아드리세요. 사랑한다는 말, 고생하셨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요. 모든 가족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세요.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나중에 그때 더 잘할 걸이라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작은 관심이라도 표현하는 게 더 소중하다는 거요. 마지막으로 저는 어머니가 꿈꿔주셨던 사람이 되기 위해,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기 위해 오늘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